예,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EBS 수능 특강 영어 강의로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개학도 다가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긴장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영어가 좀 어렵다고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도 같이 한번 EBS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듣게 될 강의는 우리 EBS 교재 3강에 해당되는 요지파악 부분입니다. 자, 요지파악 엑서사이즈 첫 번째 지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지문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연봉이 높은 회사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보다도 어떤 기업의 환경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좀 높은 연봉을 좀 포기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The higher preval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mong younger generations means that 자, 일단 문장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주어가 이만큼 길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본동사는 means입니다. 자, 주어가 대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어를 보니까 prevalence라고 하는 표현은 뭐 유행이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젊은 세대들 가운데 환경적인 의식에 이제 더 높은 유행이 대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유행이라는 것은 의식이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환경적 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company's environmental reputation may affect its ability to recruit talent. 자,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여기 탤런트는 그냥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인재를 얘기합니다. 그 인재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채용하는 그것의 능력. 자, 이 이츠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이제 회사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츠가 가리키는 거는 이 컴퍼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컴퍼니의 능력에 뭐가 영향을 끼친다? 환경적인, 그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명사들을 좀 잘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 대명사들도 잘 표시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첫 문장에 이미 중요한 개념, 환경적인 어떤 명성, 평판,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중요하다. 예,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인재를 채용하는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계속 볼까요? We know that it makes a hiring difference. 자, 우리는 대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 하면 그 어떤 채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언제? When we are out recruiting at university. 자,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밖에 나와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채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ople ask about sustainability. 자, 사람들이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our recruiters do talk about our packaging.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채용 담당자가 우리의 어떤 포장 재료, 패키징, 우리의 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do는 강조조동사로 쓴 거죠. 자, 그래서 it is a draw for talent. 자, 그래서 그것이 인재를 위한 어떤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it도 it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우리의 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인사 담당자가, 채용 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음, 그런 점이 인재에게는 참 드로우가 된다.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올리버 캡벨이라고 하는, Director of Procurement at Dell. 자, 이 델 회사의 조달 담당자인 이 올리버 캡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계속 볼까요? A Rutgers University study of worker priorities found that. 자, 이 노동자의 우선순위, 노동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롯걸스 대학의 연구가 지금 대절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연구의 결과가 뭘 찾아냈냐면, 자, nearly half of college students, 45% said in 2012. 자, 2012년에 대학생의 절반, 거의 절반, 즉 45% 정도 되는 대학생의 거의 절반이 that 뭐라고 얘기했냐면 said that 자, they would give up a 15% higher salary. 자, 그들이 15%의 더 높은 샐러리를 봉급을 포기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a job that 이하의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 어떤 직업이냐면요. That seeks to make a social or environmental difference in the world. 자, 어떤 직업이냐면 세상에 사회적인 차이 또는 환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면 15% 더 높은 그런 봉급이라도 포기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naturally, such response to surveys may or may not be correlated with actual behavior. 자,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응답은 설문조사에 대한 그러한 응답은 실질적인 행동과 may correlate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may not correlate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But 그렇지만 they may be an indicator. 자, 이런 응답은 이제 그 하나의 지표가 인디케이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밑에 본문 어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때 이제 그 필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양식 우리 그 더보기에 보시면은 다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지금 지문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글의 흐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지금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이제 환경의식과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환경의식이 기업의 인재 유치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커다란 토픽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델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를 들어서 환경 지속 가능성이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채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 자, 그리고 설문조사 얘기도 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위해서 높은 연봉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기할 의향이 있다. 예. 그리고 하지만 이게 실제 행동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지표가 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글의 제목을 보시면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putation on Talent Recruitment. 그죠? 그 인재 채용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평판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글의 주제는 여기 보시면은
companies with strong environmental commitment.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 전치사구가 companies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환경적인 어떤 커밋먼트,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can attract young talent, 네, 젊은 그런 탤런트를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as many job seekers priority is sustain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자, 이 as는 이제 because의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 끝났고 여기 지금 부사절 보시면 왜냐하면 많은 이제 그 구직자들이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prioritize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When choosing employers. 그죠? employer, 우리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고용주를 선택할 때, 즉 회사를 선택할 때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자,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회사를 선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환경적인 그런 평판, 어떤 헌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environmental reputation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제에서 environmental commitment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꿔서 지금 잘 패러프레이징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 회사를 선택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음 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2번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 EBS 교재에서 보시면 이 글의 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우리 선택지에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 젊은 인재 채용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요지로 갖고 있는 지문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서사이즈 두 번째 지문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 지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소속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학교건 직장이건 어디에서든 우리가 이제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어떤 좀 불확실한 감정을 내가 이 단체, 이 그룹에 내가 정말 제대로 소속되어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걸 영어에서 우리 지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belonging uncertainty라는 표현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자신감과 행동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속감 불확실성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to doubt about our belonging at any given moment. 자, 우리 모두 좀 의심에 취약해질 수 있다. 자, 뭐에 대한 의심이죠? 어떤 그 특정한 순간에 우리의 소속에 대한 좀 의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소속을 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우리의 소속을 좀 약간 내가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게 맞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depending on the situations we find ourselves in. 자, and how we interpret them.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그런 거냐? 자, 이 두 가지 situation에 따라서 그리고 how we interpret them.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좀 그렇게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요? 우리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전치사 인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관계부사가 빠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대명사 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이 댐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앞에 나온 이 situ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특정한 순간에 우리의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 소속감에 대한 어떤 의심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자, Greg Walton이라는 사람과 내가 I coined the term belonging uncertainty. 자,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term, 용어죠. 이 용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월튼이라는 사람과 내가 같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in which 이하의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belonging uncertainty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in which 자, one suffers from doubt입니다. doubt. 예,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예, 여기 N자 아니고 B자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죠. In which one suffers from doubt about 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or ever could be. 자, 개인이 이제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자, 뭐에 대한 의심이냐면 whether A or B. 자, 이 whether는 이제 명사절인데, 그죠? 뜻은 같지만 if로 고쳤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if 명사절을 쓰진 않습니다. whether를 써야 되죠. 그죠? 자,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자, 자신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온전히 제대로 수용되어지고 있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는 아니면 ever could be,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자, 이 could, 즉 내가 이 그룹의 온전한 한 멤버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을 건지. 이 could는 어떤 불확실한 가능성,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표현하는 조동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의심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려고 이 belonging uncertainty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어를. 그죠? 자, 계속 보시죠. We can experience it. 우리는 그것, 즉, 이 belonging uncertainty를 경험을 한답니다. 자,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in the workplace, 그 다음에 at school, 학교에서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도 경험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in a brief social encounter, 아주 짧은 사회적 또는 사교적 만남이죠. 예, 아주 짧은 사교적 만남에서도 이런 소속 불확실성, 그죠? 소속감 불확실성을 좀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짧은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 소속감 불확실성이 belonging uncertainty가 has an adverse effect, 어떤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adverse effect라고 하는 표현, 그죠? 역효과 또는 악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짧은 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안 좋게 영향을 끼치냐면요. 자, when we perceive threat to our sense of belonging. 자, 우리가 우리의 sense of belonging, 이게 소속감이죠.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our horizon of possibility shrink. 자, 이 부분 그대로 직역을 해보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호라이즌, 지평이 줄어듭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지평, 우리가 이제 호라이즌이 수평선, 지평선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물리적인 그 지평선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가능의 지평이라고 하면 쉽게는 우리의 어떤 기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회를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회가.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악영향이 먼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 표현 우리의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우리의 horizon, our horizon of possibility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떤 암묵적인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의 어떤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adverse effect를 표현한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We tend to interpret ourselves, other people, and the situation in a defensive and self-protective way. 자, 이게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악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기회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보시면요.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방어적인 방식 그리고 어,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리고 그런 방어적인 방식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상황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possibility가 기회가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런 식으로 adverse effect를 또 나타낼 수가 adverse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죠. We more readily infer. 우리는 더 readily라는 말, 손쉽게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더욱 쉽게 that 이하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대절이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we are incapable. 우리가 무능력하다. 자, 또는 that we aren't meant to be there. 자, 우리는 거기에, 즉, 그 그룹에 이 그룹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어휘를 잠깐 볼까요? be meant to 부정사 이렇게 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이 그룹에 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that we will not understand or be understood. 자,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될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그룹에 적극적으로 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을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we are less likely to express our views. 우리는 또 be likely 투부정사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앞에 less가 붙었으니까 투부정사할 가능성이 없어요. 적습니다. 자, 뭐 할 가능성이 적냐하면 우리의 어떤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겁니다. 자, especially 특히 if they differ from those of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의 those는 비호를 받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과는 특히 다를 때는 특히 내 견해를 탁 내놓기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또 we are more sensitive to perceived criticism. 우리가 또 더 민감해지는데 뭐에 민감해지는 거냐면 인식된 어떤 비판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혹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견해가 저 비판에 해당되지는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자, we are less inclined to accept challenges that pose a risk of failure. 자, 우리가 이번엔 be inclined to 부정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어떤 챌린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어려움이죠? 실패의 두려움을 제기하는, 그죠? 실패의 두려움을 제기하는 그런 챌린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보시면 지금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제 행동과 그리고 생각에 좀 악영향을 끼친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기회를 줄이고 나의 어떤 행동을 너무 방어적으로 내 보호, 셀프 프로텍티브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행동, 나의 입지를 좀 좁혀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 그밖에 여기 내가 이 그룹에 있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어떤 의구심도 생기게 하고, 내가 무능하진 않은가, 내가 이렇게 소외받고 있지는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들게 하는 거고, 그죠? 내 견해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겠고, 예.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어떤 그 adverse effect를 지금 이 토픽 이후에 쭉 나열해주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재 참고해서 가지고 계신 교재 참고해서 이 글의 요지를 이제 선택해 보면 우리 선택지에서 자 역시 5번입니다. 그죠?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예, 행동에 제약을 초래한다. 자, 이 제약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주제문 이하로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행동과 뭐 행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의 애티튜드의 그런 제약에도 오는 거죠. 어떤 멘탈적인 부분으로도. 그죠? 자, 그래서 음, 이 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글의 흐름을 먼저 좀 보죠. 예. 먼저 처음에는 소속감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belonging uncertainty라는 게 뭐냐? 자, 특정 환경에서 자신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이제 의심하는 상태를 우리가 소속감 불확실성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이제 소속감 불확실성은 뭐 직장, 학교, 그리고 각종 사회적 또는 사교적 만남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거죠. 그런 소속감 불확실성이 어떤 adverse effect를 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을 방어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도전을 회피하게 되고, 의견 표현에 좀 소극적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 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 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The Impact of Belonging Uncertainty. 자, 소속감 불확실성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부정적인 영향력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그 주제는 보시면, 자, 소속감 불확실성이 negatively impact,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자, how we perceiv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또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또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회, 우리가 기회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이걸 기회를 기회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다음 3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요지파악의 세 번째 엑서사이즈 지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지문에서는요, 여기 지문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hedonic asymmetry라고 하는 어떤 뭐 쾌락 비대칭 법칙이라고 하는 예, 이 법칙을 지금 소재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법칙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차이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지문 통해서 보시죠. 자, a group of psychologists
looked at the effects of everyday good and bad events. 자, 이 심리학자 집단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좋은 이벤트와 나쁜 이벤트에 대한 effect, 영향을, 또는 결과를 한번 살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여러분의 상사로부터 또는 보스로부터 좀 칭찬을 받았다든가, 이 compliment는 이제 요거 스펠링 조심해야 되죠. L자 다음에 요 E자, I자를 E자로만 바꿔놔도 우리가 보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달라집니다. 스펠링 조심하시고, 자, 칭찬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상사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는 것, 또는 이제 bad weather,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날씨, 그리고 getting stuck in traffic,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체증에 막히게 된 것, 자, etc. 자, 기타 등등의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의 어떤 그 영향을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not surprisingly, 당연하게도 good ev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people's mood. 그죠? 예, 좋은 이벤트들은, 좋은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네거티브 이벤트들은 brought people down, 사람들을 좀, bring down,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the duration. 자, 이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duration. 그죠? 그러나, the duration of the experience, 그 경험의 기간이 differ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다릅니다. 자, positive event는 were short-lived. 자,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일들은 그 생명력이 짧아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negative event가 근데 stayed longer. 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자,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보면, 자, having a good day. 자, 이 기분이 좋은, 그죠? 좋은 날을 갖는 것, good day를 갖는 것이 did not have any noticeable impact on the subsequent day. 자, subsequent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나오는, 뒤이어 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having a good day,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좋은 하루를 갖는 것은 눈에 띄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자, 어디에? 뒤이어 나오는 날에 눈에 띄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대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a good Monday, 좋은 월요일이 didn't carry over to Tuesday, 화요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carry over to 어디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월요일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했는데 그게 Tuesday, 화요일까지 가지 않아요. subsequent day. 자, 그러나 네거티브 이벤트들은 had a sustained impact, 지속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sustain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속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bad Monday가 월요일이 안 좋으면 이게 predicted a gloomy Tuesday를, 우울한 화요일을 예측하게 된다는 거죠. 월요일이 안 좋으면 화요일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이 is 없는 겁니다. 자, this pattern is so strong that, 자, so that 부문이죠. 이 패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it is considered a law of human behavior. 자, 그것이 인간 행동의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여겨진답니다. 법칙으로. 자,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the law of Hadron의 asymmetry states that. 자, 구체적으로 쾌락의 비대칭성이라고 우리 지문 밑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쾌락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대절의 내용을 명시한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명시하냐면, 자, 이 쾌락 비대칭성이 명시하는 내용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Pleasure is always dependent on change. 자, 기쁨은
쾌락은 항상 변화에 의존적입니다. 자, 그리고 변화에 의존한다. 변화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isappears with continuous satisfaction. 지속적인 계속되는 만족으로 사라진다. 자, 그러니까 이 플레저가 이 무슨 얘기에서 이 기쁨이나 쾌락은 금방 적응이 되는 겁니다. 금방 적응이 돼서 이 쾌락의 내용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continuous satisfaction, 지속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예, 쾌락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즐거운 상태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지속적인 만족이 되면 쾌락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whereas pain persist, 고통은 persist, 끈질겨요. 끈질기다 라는 표현이죠. 지속돼요. 자, under persisting unpleasant condition, 끈질긴 불쾌한 상황 하에서 고통은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쾌락의 비대칭성을 이제 얘기하는 비대칭성 법칙이 이제 어떤 건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이 지문의 큰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듀레이션이다, 기간이다. 어떤 플레저의 기간, 그리고 통증의 기간. 플레저는 short-lived하고 페인은 굉장히 stayed longer한다.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선택지 보시면 자,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는 글이고, 자, 글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글의 내용은 우선 글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일상적 사건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죠? 좋은 일은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쁜 일은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런 당연한 얘기로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의 지속성은 이제 좀 짧아요. 좋은 일의 효과는 짧고, 나쁜 일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더라. 자, 그거를 우리가 쾌락적 비대칭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고통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법칙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글의 제목은요. 자, 아까 봤듯이 쾌락 비대칭성 법칙을 그 소재 내지는 제목으로 두고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제는 the contrasting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on mood and their lasting impact. 자,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들의 기분과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영향력에 미치는 어떤 contrasting, 대조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4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요지 파악의 네 번째 엑서사이즈 지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지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이제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든 기준과 카테고리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벽하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people have a strong desire. 자,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구예요? To define categories using rules. 규칙을 사용하면서 카테고리를, 범주를 이렇게 define, 규정하고자 하는 욕구. 범주를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욕구를, 즉 분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It is a natural human goal
to impose order and sense on the world.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죠.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투부정사구의 내용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다. 자, 뭐가 인간의 목표예요? 세상에 질서와 오더와 센스 어떤 의식을 부과하는 게, 세상에 질서와 의식을 부과하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To be able to know. 자, what 이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with no ambiguity. 자, 모든 것이 어느 박스 안으로 should go 들어가야 하는지를 어떠한 ambiguity, 모호함을 갖지 않고 어떠한 모호함 없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어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그다음에 질서와 어떤 의미를, 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 disappointing aspect is that. 자, 그런데 이제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this urge. 여기서 이제 그 명사로 썼고 충동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러한 충동, 분류하고자 하는 이러한 충동이 has failed in almost every attempt. 거의 모든 시도마다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류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most natural categories simply do not have a definition or rule that comes close to working. 자, 지금 이 문장을 이 지문의 거의 topic sentence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그런 범주들은요, 카테고리들은 자, 결코 어떤 정의나 definition이라든가 규칙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자, 어떤 정의나 규칙이냐면 come close to working. 자, 이 부분을 이제 의역하자면 거의 작동되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작동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작동에 근접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죠. 작동에 근접하는. 그러니까는 거의 거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의라든가 규칙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ome close to working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nearly works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의 작동할 수 있는, 거의 작동하게 되는 정의나 규칙, 거의 다 들어맞는 정의나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맞는 정의나 규칙. 자, even human-made categories in systems of rules, 자, like games, legal systems, official diagnostic categories, and the like,까지가 전부 다 주어네요. 자,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카테고리들조차도 자, 시스템에서, 그죠? 어떤 시스템에서 게임이라든가 법률 시스템, 법적 시스템이요. 그죠? 그리고 공식적인 진단적인 카테고리들, and the like,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규칙이라는 시스템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있는 인간이 만든 그런 카테고리들조차도 자, 동사 여기죠.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can put only so much order into the universe. 자, 우리 이 표현 only so much라는 이 표현이 limited 여기 써져 있죠. 예, 제한된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된 그런 오더, 질서만을 유니버스 안에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ut A into 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can put A 그 다음에 into B. 자, A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제 오더가 되겠고 B에 해당하는 표현이 universe인데 이 universe는 우주라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이 표현 오더를 지금 only so much라는 표현이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 only so much라는 표현이 유한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제한된 질서만을 세상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오더를, 모든 질서를, 모든 순서를 뭐 부여하기엔 어렵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어요. 부여할 수 있는 오더가. 자, there are always test cases that seem to break the rule. 자, 항상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 규칙을 위반하는,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범 사례들도 있답니다. 시험 사례들도, 참 시범이 아니고 테스트 케이스, 시험 사례들이 있는데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 사례들이 또 항상 있답니다. 즉 그걸 이제 어떤 사례들이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unclear category membership, 어떤 그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음, 자, 그 범주에 좀 불분명하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 멤버십이 좀 불분명하다. 자, 그리고 not fitting into any category. 어떠한 그 범주에도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례. 자, 또는 just giving the wrong answer. 항상 오답만 제시하는. 그죠? 예. 항상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그런 사례. 요런 그 좀 시험 사례들이 있다.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 사례들이 있답니다. 자, 근데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그 부분들이 this is not due to any human failing. 인간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나는 믿는데, 인- 어, 내가 믿기로는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but simply to the natural complexity and messiness of the world. 자, 세상의 자연스러운 어떤 복잡성과 그 다음에 messiness, 예, 그 어떤 무질서함. 자연은 원래 복잡하고 무질서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범주를 정하기가 모호하고 카테고리 멤버십이 모호하고 카테고리에 어떠한 카테고리에라도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자 그리고 항상 어,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었더니 아닌 예, wrong answer를 제시하는 그런 카테고리 그런 이제 분류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근데 인간 잘못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복잡하고 무질서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no religion, legal system, or bureaucracy can completely control the variation and the weird events. 자, 그 어떠한 종교라든가 법률 시스템 또는 이 bureaucracy, 관료주의죠. 자, 이러한 그 어떠한 종교, 레걸 시스템, 관료주의 이런 거라도 완벽하게 그 베리에이션, 어떤 다양성과 어떤 특이한 이벤트들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음, that occur even in limited words like baseball or disease classification. 자, 그러니까 야구라든가 아니면은 질병 분류와 같은 제한된 세상에서조차 나타나는 그 특이한 이벤트들과 베리에이션, 이 변화들을 어,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어, 갖고 계신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선택지를 보면 답을 선택해 보면 예, 2번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로 인해서, 그죠? 내추럴 컴플렉시티와 메시니스로 인해서 인간의 범주화 시도에는 좀 한계가 있다. 유한한 오더를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음. 자, 여기서 저 오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죠? 이 only so much order, 이 명령이 아니라 어떤 그 질서에 해당하는 말인 거죠. 그죠? 음. 자, 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의 흐름은 먼저 우선 분류 욕구, 인간의 분류 욕구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규칙으로 구분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자, 그리고 분류의 한계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욕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자연적인 그리고 인공적인 분류는 완벽한 규칙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자, 그 이유가 어떤 그 복잡한 여기 지금 현실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상의 복잡성과 어떤 변칙성, 베리에이션 때문에 어떤 모든 것을 완벽히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제목은요. The Limitation of Categorization. 그죠? 이 분류의 한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주제는요. The Inherent Difficulties and Complexities. 자, inherent라는 지금 좋은 표현 좋습니다. 어떤 그 선천적인, 본질적인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in defining categories and imposing order on the world. 자, 세상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그리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과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요. human desires for clarity and organization. 그죠? 역시 좋은 표현입니다. clarity라든가 organization. 자, 어떤 명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조직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어떤 선천적으로 difficulty, 어려움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주제를 담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3강 지문 3강에 있는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4개를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에 있는 그 양식과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 예, 잘 다운 받으셔서 충분히 정리하시고 복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4강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